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두가 되었던 월드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은 월드코인을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 댓글을 보다 보면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가끔 있는데, 투자 판단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버가 사라고 그랬다고 팔으라고 그랬다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내기도 어렵고요. 커피브레이크에서는 이러한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관점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 요리에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셰프인 거고요. 저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이제 재료만 이렇게 챙겨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주는 재료라고 그래서 전부 다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각자 셰프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주방 기구도 다를 거고 화력도 다를 거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셰프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요리를 하는 것이, 제가 뭐 요리까지 다 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월드코인이 지난주 월요일날 출시가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월드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코빗 저금통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빗에서는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코빗 저금통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안에서 거래 지원하는 자산에 대한 짤막한 2~3분짜리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면은 리워드도 주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코빗이 월드코인 거래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에 대해서도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월드코인의 작동 원리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찬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월드코인을 투자 대상으로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월드코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 시빌 어택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시빌 어택이란 실제로는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다중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최근에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페이크 아이디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디지털 앱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공된 인물들이 사람인 척 하면서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AI가 잘 사용하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문제 요소, 위험 요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해결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가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샘 엘트만이라는 부분입니다. 샘 엘트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수장으로 있는 이제 그런 분이죠. 챗 GPT가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새롭게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 어떤 AI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이 관여되어 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있는 이 샘 엘트만 이외에도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 경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이 뭔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할 어떤 조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굉장히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난주에 화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토크노믹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코인을 출시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쭉 있었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WLD라는 심볼을 가진 이제 토큰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토크노믹스가 공개가 되었죠. 토크노믹스 공개 내용을 보면은 일단 WLD 코인을 10 빌리언, 100억 코인을 찍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 코인을 다른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하듯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된 개발자, 초기 VC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배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없도록 수년간 락업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한 75% 정도가 홍채 스캔을 한 사람들에게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채 스캔 대상이 전 세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해서 대중들에게 배포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홍채 스캔을 하면 사람이 늘어날수록 100억 WLD 중에서 75% 정도가 이 홍채 스캔한 사람들한테 배분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규 코인이 한 1.5% 정도의 인플레이션율로, 즉 신규 공급 증가율로 공급이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지금 유통 물량이 100억 WLD 중에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초기 출시에 한 100억 WLD 정도가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한테 마켓 메이킹 목적으로 대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한 4,300만 WLD 정도가 이 코인 출시 이전에 홍채 스캔을 한 사람들한테 배분이 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전체 총 공급량에 비해 극히 일부인 거고요. 그 일부인 것 중에서도 대부분이 마켓 메이커의 통제하에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여 계약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마켓 메이커들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가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또 하나의 샘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샘 엘트맨이 관련돼 있으니까 샘 코인인 것도 있는데, FTX 사태의 주범이었던 샘 뱅크맨 프리드가, 이름이 또 샘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FTT라는 코인을 FTX가 출시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FTX나 알라메다가 들고 있었고 극히 일부만 유통을 시키면서 가격을 부풀려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대출도 받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샘 코인이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마켓 메이커들이 보통 마켓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대여받을 때 콜 옵션이랑 같이 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콜 옵션에 보통 행사 가격이 있고, 그래서 그 행사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콜 옵션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거죠. 그 행사 가격이 뭐 $2 또는 그보다 조금 위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월드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채 스캔을 하면은 이제 25WDL을 나눠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25WDL이 좀 유의미한 가치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홍채 스캔을 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유지하게 되면은 25WDL은 한 미국 달러로 $5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 한 5만원 정도 이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마켓 메이커들한테 동기부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FTT랑 조금 다른 거죠. FTT인 경우에는 그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뭐 이랬던 게 문제가 된 건데, 이건 대출을 받기보다는 뭔가 사람들한테 홍채 스캔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가격 유지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마켓 메이커가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논란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드코인이 WLD의 현재 가격을 사용을 해서 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 정황을 봤을 때는 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시도 일부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그런 증권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제 틀 안에서 벌어지기는 하지만은 원리적으로는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IPO라는 걸 하면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한 일정 기간 동안, 한 40일 정도인데, 이 주관사들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스테빌라이제이션 기간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린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뭐 약간 전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IPO 직후에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유사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리스크가 있죠. 바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홍채를 스캔하다 보니까 홍채를 스캔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월드코인 측에서는 오브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홍채 스캔을 하는데, 거기에서 홍채 스캔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암호화한 해시만 보존할 뿐이고, 홍채 스캔 데이터 자체는 그냥 폐기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은 생체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기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채 자체도 이미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민국에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이나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은 입국 과정에서 홍채 스캔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UAE 같은 나라가 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꼭 홍채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생체 정보를 우리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 관련된 앱 들어가기 전에 지문을 사용을 한다든지, 심지어 카카오톡도 뭐 옵션이긴 하지만은 잠금을 설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지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문들이 신분 사용에 사용되면서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많이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를 지금까지는 삼지 않고 있어요. 이제 월드코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문제처럼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코인은 이 오브의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를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깃허브에 가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도 곧 이제 공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은 월드코인 측이 주장하는 홍채 정보 자체는 폐기되고 암호화한 해시만 보존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메신저 앱이라든지 은행 앱이라든지 중동이나 남미에 있는 국가들, 이민국들이 취득해가는 저희들의 생체 정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거를 오픈하게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월드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비탈릭이 쓴 글 굉장히 좋은 글인데요. 만약에 이 월드코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월드코인의 뭐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 월드코인 출시를 계기로 Proof of Personhood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비탈릭의 의견을 한번 펼친 이제 그런 글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분 인증을 하는데 중앙화된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를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도가 지금 3개 정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3개는 뭐냐면, 하나는 소셜 그래프에 의존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에 의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화된 생체 스캔기에 의존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 3가지 방법의 장단점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도표로 장단점을 요약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3가지 방법이 어느 것도 완벽한 방법은 없다,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취득하는지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블에 나타나 있는 장단점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가장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특수한 생체 정보 측정기를 사용한 방식인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이 월드코인이 오브라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생체 정보를 취득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제가 끝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엄청난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죠. 대부분 벤처 캐피탈 같은 전문 투자자들만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이라는 그 자산은 굉장히 대중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초이스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에 달려있는 거고, 만약에 투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산군이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는 대부분 90% 정도는 망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성공하는, 그 중에서 일부만 소위 대박을 치는 이러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잘 인지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 망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스캠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스캠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의도로 시도를 해도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월드코인의 경우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해도 시행착오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월드코인의 접근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는 진행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투자 자산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잘못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